여러분의 테슬라는요 어제보다 안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쯤이면 연휴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로 엔캡 아시죠? 유럽의 신체 안정성 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애초에 엔캡이라는 뜻이 뉴카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의 머리 글자를 딴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에 들어오는 신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홈페이지에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유로 엔캡에서 자사의 테슬라 모델 Y가 별 5개의 안정 등급을 획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모델 Y는 유로 엔캡이 인정한 굉장히 안전한 자동차네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유로 엔캡의 별 5개, 이런 차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검색창에다가 유로 엔캡 별 5개를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차량이 자사의 차도 해당 등급을 받았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딱 검색만 해도 디펜더, 투아렉, G70, 아이오닉5, 이보크, 타이칸 등등 그냥 딱 보이는 대로 읽어도 굉장히 많은 차가 해당 등급을 받았죠. 이렇게 보면 사실 5개의 등급의 의미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엔캡 홈페이지에는 이 등급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5스타 안정성, 전반적으로 우수한 충돌 방지 성능과 포괄적이고 강력한 충돌 방지 기술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좀 극단적으로 봐서 제로스타 안정성, 형식 승인 표준의 충족함으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중요한 현대 안전 기술이 부족하다. 네, 별이 하나도 없어도 팔 수는 있는 등급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별 5개에 가깝지 않으면 매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으니 판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이런 안전 등급 검사가 자동차의 안정성을 상향 평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별 5개가 아닌 별이 4개인 자동차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2022년에 평가한 차만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푸조 308, 혼다 HR-V, BMW i4. i4가? 여러분, 제 영상에도 테슬라 안전 테스트 영상의 댓글에 전기차라서 당연히 안전한 거다 라는 글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거 봅니다. 기아 니로도 별 4개네요. 하나 더 살펴보면은 르노의 조에 아시죠? 이 차는 2021년 평가 결과로 별이 0개였습니다. 와, 진짜 0개인 차도 있긴 하네요. 좀 더 보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볼 때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한 번 받은 등급이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평가 기준이 계속 엄격하게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유로엔캡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6년이 지나면 만료된다. 그리고 5스타 5성급 안전등급 시스템은 기술이 성숙하고 혁신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다시 말해서 최신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별 5개를 받았던 차가 새로운 안전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2020년의 평가보다는 2022년의 평가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가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뤄진 유로엔캡 전체 스코어를 한번 볼까요? 유로엔캡은 점수 단위를 퍼센트로 환산해서 매기고 있으니까 편의상 퍼센트 대신 점이라는 수치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꼴등은 역시 별 0개를 획득한 르노 조에 38점이네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루마니아의 다치아 자동차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익숙한 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 투싼 79점, BMW i4 79점, 기아 니로 80점, 르노 메간이 81점이네요. 그런데 참고로 메간 또 별이 5개예요. 81점도 5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별 5개라고 다 같은 안전등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아이오닉5 83점, EV6 84점, 폭스바겐 ID3 85점, 제네시스 GV80 85점, BMW iX 85점, 볼보 드디어 나왔습니다. 볼보 C40 리차지 86점. 역시 안전해 볼보네요. 다른 차들보다 높은 점수가 돋보입니다. 근데 제네시스 G80은 무려 88점. 볼보가 안전을 중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나 현재 시판되는 볼보차가 다른 자동차들보다도 안전하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자동차들도요 점점 안전한 차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테슬라 모델 Y는 몇 점일까요? 무려 92점입니다. 아니, 이 무슨 소리야? 모델 Y는 현재 유로엔캡에서 발표한 검사 중 가장 최근에 검사한 차량입니다. 즉 유로엔캡이 평가한 기준 중에 가장 가혹한 기준으로 테스트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동시에 가장 종합 점수가 높습니다. 그것도 92점이에요. 이전까지 최고로 안전한 등급차는 렉서스 NX로 89점이었으니 90점이 넘은 차는 처음입니다.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알 수 있죠. 유로 엔캡의 경우에는 크게 4개의 분야로 별도 점수를 매기는데요. 성인 탑승자, 어린이 탑승자,
취약한 도로 사용자, 안전지원 이렇게 4개의 분야로 종합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성인 탑승자 안전등급에서는 무려 97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유로 NCAP의 코멘트를 보면 범위를 봤을 때 운전자와 승객 모두 무릎과 대퇴골 잘 보호됐고 다른 위치에 앉아있는 탑승자 역시 유사하게 모두 보호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측면이나 후방 충돌, 특히 측면 기둥 충돌에서도 모두 중요한 신체 부위가 양호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테슬라 모델 Y도요 출시한 지 어느 정도 된 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델 Y가 출시한 지 우리나라도 3년이 됐어요 횟수로. 그러니까 모든 모델 Y가 해당 등급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해당 검사 차량은요 최근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된 모델 Y인데요. 기존의 모델 Y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파사이드 에어백이라고 하는 즉 운전석과 조수석 탑승자 사이에 충격 보호를 위한 에어백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나 여러분이 타고 있는 모델 Y는요 97점을 받은 그 차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이걸 소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모델 Y는요 테슬라 비전, 즉 레이더를 제외한 비전 온리 테슬라라는 것입니다. 레이더 없이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이루는 이른바 테슬라 비전. 최근 202.20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 레이더가 장착된 테슬라 역시 비전 온리 테슬라로 시스템 바꾸고 기존 레이더를 불용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걸 원가 절감이니 뭐니 하는 말로 평가 잘하는 전문가들이 계신데요. 저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전에 영상으로 잘 정리했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타사는 아직도 라이다를 탑재를 해야 된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테슬라는 멀쩡한 레이더까지 드러내면서 안전을 소홀히 하고 무모한 실험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를 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로 NCAP의 결과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로 NCAP은 이렇게 4개의 분야로 종합점수를 매기고 있는데요. 테슬라 비전, 즉 비전 온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분야는 안전지원 항목, 즉 세이프티 어시스트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놀랍게도 이 테슬라는요 이 항목에서 무려 98점 받았습니다. 거의 만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점수 역시 유로 NCAP이 테스트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모든 차량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테슬라 역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비전 최고 점수 모델 Y는 유로 NCAP의 세이프티 어시스트 카테고리에서 98%의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현재 북미와 유럽에서 배송되고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의 표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당사의 카메라 비전 및 시진경망 처리 시스템인 테슬라 비전이 장착된 모델 Y 차량으로 작성되었다. 이 점수는 모든 사람들이 레이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던 결과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더를 제거한 것이요 원가 절감도 무모한 실험도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안전보조 시스템 장착하기 위한 테슬라만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요 이번 테슬라 비전 업데이트 이후 팬텀 브레이크도 줄고 기존보다 더 멀게 차량이 인식된다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저 역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이고요. 이 점수 항목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차량 중 가장 높은 점수 받은 차량은 95점이네요. 95점을 받은 스바루의 아웃백과 닛산의 캐시카이인데요. 98점을 받은 테슬라하고는 역시 격차가 있죠. 조금 의외죠 여러분. 스바루와 닛산이 이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스바루의 경우에 예전부터 카메라 기반 안전보조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라이다와 레이더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수년간 자동차 업체들한테 야 라이다 이거 달아야 돼 라고 관련 업체들이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해당 분야의 관련 업체에 농락당하고 이 냉혹한 경쟁 속에서 수년을 날려왔던 자동차 업체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테슬라의 자율주행 솔루션이 사기라고 해왔던 인터넷상의 전문가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안전보조 카테고리에서 평가가 상승한 것, 이건 여러분이 새로운 테슬라를 구매하지 않아도 누리실 수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러한 테슬라 비전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테슬라 오너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OTA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의 테슬라는요 이렇게 어제보다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저의 테슬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안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자동차가 현재 테슬라 말고 또 있나요? 사실 이런 변화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 미국 컨슈머 리포트는요 테슬라 모델 3를요 추천 모델에서 제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모델 3의 제동거리가 지나치게 길다는 겁니다. 약 시속 100km 달리다가 제동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F150, 포드 F150보다도 무려 2m가 넘게 제동거리가 길었다는 것입니다. F150 얼마나 큰 픽업 트럭인가 생각해보면 모델 3는 형편없는 제동거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요 일론 머스크는요 트위터를 통해서 OTA로 이걸 해결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무려 이전보다 제동거리를 6m나 줄였어요. F150보다 2m 넘게 제동하던 차를 6m를 줄였습니다. 즉 F150보다 100km에서 무려 4m나 빨리 제동하게 된 차가 됐다는 것이죠. 컨슈머 리포트는요, 그 즉시 바로 모델 3를 추천 모델로 재지정했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과정이요, 단 1주 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테슬라 모델 Y는 유로 NCAP이 선택한 현재까지 가장 안전한 신차다. 둘째, 이 모델 Y는 테슬라 비전, 즉 비전 올리가 적용된 차량이다. 셋째, 여러분의 테슬라는 언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두 테슬라 비전으로 구동된다. 왜냐면 OTA 때문에. 넷째, 여러분의 테슬라는 구매했을 때보다 훨씬 안전해졌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드리는 정보 드리고자 노력하는 노입이었습니다.